안녕하세요.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곡 악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입니다. 용서하지 마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면요. 용서도 과정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당장 용서를 안 해도 돼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서 스스로에게 친절하세요. 동시에 자신만 힘들게 하는 미움을 키우지 마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기를 기원하세요. 용수 스님의 말씀입니다. 성주군 9개 면소재지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 문화유적과 어떤 성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2부 소소한 시간에는 미국 네브라스카주 체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수면 무학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무학리는 춤출무, 학자에다 마을리자를 씁니다. 성주 상류에 있는 지역으로 북으로 염속산 872.5m를 주방으로 한 산맥이 동수로 뻗어 있고, 남쪽은 956m의 도경산을 정상으로 한 도경산성이 병평처럼 둘러쳐져 있는 가운데 김천시 정산면 수도산에서 발원한 대가천이 곡강하여 절경을 이루며 흐르고 있어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마을 대다수 산업에 의지해 형성되어 있고, 챙기마을을 중심으로 북쪽 골짜기는 안챙기와 묵방이 마을, 동쪽 아래는 배바위와 넉바오 마을이 있고, 넉바오 마을 건너편 성주호 끝자락에 있었던 빈지봉, 일명 빈주봉 마을은 성주호 건설로 대부분 수몰되고 그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한강 전구가 대가천을 노래한 무헐구곡 중 제3곡인 무학정 배바위가 있으며, 배바오 마을에는 임진왜란 때 견마위로 선조를 호종하여 호성공신 3등에 녹훈된 전용을 제항하는 표층제가 있습니다. 안챙기 마을로 진입하는 길가 산자락 안반 위에는 근대 유학자 사마헌 장복추를 추모하여 그 문도의 후손들이 건립한 묵방서당이 있습니다. 챙기 마을에는 무학, 영청리를 학군으로 하는 무학초등학교가 있었으나 인홍현상으로 학생 수가 줄어 분교로 변했으며 2013년 말 현재 학생 수는 3명입니다. 이곳은 천주교가 성주군에 처음 들어온 지역으로 1866년 병인년 박해 이후 김천시 정산면 황점과 서무터를 거쳐 이곳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이후 1890년 성주읍 성산리 산막터에 공소가 설치되자 그곳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행정구역은 2개 행정리에 5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고 107가구의 인구는 178명입니다. 성시로는 정선전시와 전주이시, 창녕조시, 해평김씨 등 여러 성시가 혼재해 살고 있고, 특히 배바오 마을에는 성능군 전용의 후손인 정선전시가 집승촌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무학 1, 2에는 넉바오, 광암, 넓을 광, 바위암을 씁니다. 마을은 성주호 수역이 끝나는 지점, 도경산성 북편 자락에 동양하여 있는 마을로 무학리 초입에 해당합니다. 마을 유래는 마을 앞 냇가에 크고 넓은 바위가 있어 여름이면 마을 남녀노소가 더위를 식히며 휴식하던 장소로 사람들은 이곳을 넓은 바위란 뜻의 넉바우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마을 이름도 여기서 연유되어 부르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 소득원은 밭작물이었으나 성주호 건설 후 환경에 적합한 음식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식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 좌측에는 민간 신앙의 대상인 동제를 지내던 석당과 노구수가 보존되어 있으나 동제는 없어졌습니다. 마을 앞 대가천변은 성주호에 편입된 둔치로 이곳을 마을 주민과 관광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금수문화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을에는 조선 명종부터 선조 때 인물인 밀양인 박윤년이 밀양에서 성주로 입양한 후 후손들이 세거해 오고 있으며 9가구에 인구는 14명이 살고 있습니다. 배바우, 또 서남이라고도 합니다. 배선자에 바위암자를 씁니다. 넉바우 마을에서 서북쪽 위로 약 2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도경산성 북편 자락에 동양하여 있습니다. 마을 유래는 마을 아래 대가천이 공유하는 곳에 기이하게 생긴 바위 모양이 돛담배와 같다 하여 배바위라 부르게 되었고 마을 이름도 바위 이름을 딴 방언인 배바우로 부르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바위는 한강 전구가 대가천을 노래한 무월구곡 중 제3곡 무학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5년경 금수면의 금농회에서 성주군에 건의하여 이곳 배바위 위에 정자를 세워 더욱 풍치를 더하였습니다. 무월구곡 중 제3곡 무학정 일명 서남 3곡이라 이 곡에 누가 배를 숨겼나 밤중에 자고 간 사람 없어 지난 세월 이미 천년 건너기 힘든 큰 시내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만 건너갈 방법이 없어 스스로 가련할 뿐이네 라는 이 시가 무월구곡 경광가도에 되어 있습니다. 마을 내에는 임진왜란 때 견바위로 선조를 호종하여 성능군에 봉해진 전룡의 추모 제사인 표충제와 영정각이 있고 마을 밖 넉바우 쪽으로 가는 국도변 북쪽 산자락에는 전룡의 신도비가 있습니다. 전씨가 이곳에 입양한 것은 성남군의 아들 전대붕이 선조 때 한양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후 자손들이 400년 가까이 세거해 오고 있습니다. 마을 앞 냇가 바위에 강학대라 새긴 각자가 있고 이 각자는 광복 후 어렵던 시절에 이 마을 출신인 전종군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친 것을 기념하여 새긴 것이라 전합니다. 30여 가구의 인구는 5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주봉이 있습니다. 손빈자에 주인주 봉우리 봉자를 씁니다. 넉바우 마을 교랑 아래 옛 도로변에 독가촌 형태로 4-5가구가 거주했던 마을이었으나 수몰로 마을은 없어지고 축대 등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지형이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구와 같아서 옛날 이곳에 가는 손님을 배웅하고 오는 손님을 정중히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마을 이름은 주인과 손님이 만나고 헤어지는 곳이라 하여 빈주봉이라 불리면서 유래되었다고 전합니다. 후대를 위하여 옛 마을을 고정할 수 있는 표지석이라도 세웠으면 합니다. 무학 1위에는 챙기, 참기, 징계, 청계가 있습니다. 징계는 참진자 신의 개자를 쓰고 청계는 말걸청의 신의 개자를 씁니다. 금수면 서북권의 중심 마을로 배바우 마을에서 서쪽으로 국도 따라 약 1km 지점 산 모퉁이를 돌아서 비교적 넓은 공간에 형성된 마을입니다. 마을 유래는 정확하지 않으나 일설에 1022.5m의 형제봉에서 내려오는 시냇물이 너무 맑고 깨끗하여 마을 이름을 참기라 불러오다가 지금은 챙기로 변했다고 전해옵니다. 징계의 어원은 불명하고 청계라 부른 것은 시성 두자미의 시에 재산천수 청계라 하여 산속의 차가운 샘물을 비유한 것이라는 설도 전해옵니다. 주민 정언에는 이 마을은 임진왜란 때 난을 피해 지금의 안챙기 마을로 피난 온 밀양 박씨가 안챙기 마을을 개척했다고 합니다. 그 후 해평 김씨가 입양하여 세거해 왔으나 수해로 안챙기 마을이 냇바닥으로 바꾸자 이곳 챙기 마을로 이주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마을에는 1934년 개교한 무학초등학교가 있었으나 인원으로 학생 수가 줄어 1990년 3월 분교로 격하되었고 오지 주민들의 의료 시혜를 위해 1984년도 설립한 무학보건진료소와
천주교 공소도 이 마을에 있습니다. 마을 동쪽 석벽 아래에는 건세 유학자 사미현 장복추가 이곳을 통해 묵방마을로 오갔다 하여 문도의 후손들이 세운 사미현 장선생 장수지소라 새긴 비와 사만조 공령 귀대비가 함께 있습니다. 이곳 대가천은 원래 마을 서쪽에서 공유하여 지금 마을 앞 농경지가 하천이었으나 하천 직강공사로 하천을 마을 앞 산 쪽으로 이설하였습니다. 영천과 정산으로 통하는 도로도 국도가 개설되기 전에는 마을 동편에서 굽어 들어와 마을 안을 경유하였으나 국도를 개설하면서 마을 앞 대가천변으로 직선화하였습니다. 마을에는 경주 김씨, 해평 김씨가 대종을 이루고 고종 때 서울서 입향한 순흥인 안중혁의 후손과 1800년경 합천 가야에서 금수면 말미 마을로 이주한 진주인 하광해의 자손, 한말의 수직으로 가선대부 호조참이 직접이 내린 도성능의 후손들도 이곳에 세가하고 있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도성능을 추모하는 제사인 정의제가 있고 안챙기와 먹방마을을 합하여 68가구의 인구는 111명입니다. 그리고 안챙기 내진계가 있습니다. 안내 참진 신의 계자를 씁니다. 챙기마을 동쪽 개울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약 1km 지점에 있는 마을로 묵방서당 인근과 묵방천을 중심으로 좌우에 가옥이 흩어져 있습니다. 마을은 밀양박씨가 들어와 개척하였다고 전해오고 챙기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일설에 이 마을은 챙기마을보다 먼저 생긴 마을로 임진왜란 때 이곳으로 피난 온 사람이 개척하였으며 홍수로 마을이 큰 피해를 입고 냇바닥이 되자 주민들이 지금의 챙기마을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현재 약 12가구의 인구는 2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주민들은 밭작물과 산약초 채취, 축산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한말 유학자 사미현 장복추를 위해 문도들이 1971년 건립한 묵방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방이 있습니다. 묵방은 먹북자의 동네 방자를 씁니다. 안챙기에서 동북쪽으로 약 1.5km 거리에 있는 마을로 지형과 위치가 각종 병화를 피하기 알맞은 곳입니다. 마을 유래는 건세 유학자 사미현 장복추가 만년에 이곳에 들어와 서당을 열고 호학을 가르쳤는데 이때 먹가는 향기가 마을에 가득하여 이곳을 묵방으로 부르게 되었다 합니다. 옛날 특수 지방 조직인 향, 소, 부곡 중에 소를 일명 방으로 부르며 천민을 모아 공산품의 제조 생산을 맡겼는데 이곳에 먹을 생산하던 소가 있어서 먹방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 전해옵니다. 마을이 성할 때는 20가구에 100명이 거주했으나 마을이 쇠퇴하면서 8가구에 20명으로 줄었습니다. 지금은 묵방천을 중심으로 전원주택이 들어서고 있어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장복추의 문도들이 그를 추모하여 건립한 묵방정사가 있었으나 건물이 퇴락하여 1971년 마을 아래인 안챙기로 옮겼습니다. 당시 장복추가 묵방 주변 풍광이 뛰어난 10곳을 노래한 묵방 시병시가 남아 전합니다. 묵방 시병은 먹묵자의 동네 방자 열십자 을풀령자입니다. 제1형에는 멱진탄입니다. 차절멱 참진 여울탄자를 씁니다. 좋은 날 로세한 몸 이끌고 진경을 찾아가니 개울의 좌우에는 다만 푸른 암벽뿐이냐. 이 사이에 길이 있어 부질없이 머뭇거리니 서려있는 안개와 노을이 물방울로 뚝뚝 떨어지네. 제2형에는 수등간입니다. 들이울수 등나무 등자 계곡의 신의 간자를 씁니다. 계곡의 깊고 깊은 곳에 섬계의 등나무 자라니
푸른 껍질 칼로 벗기니 얼음같이 희구나. 그 가지로 청바위에 글자 쓴다고 말하지 마라. 제지공의 손을 빌어 제 기능을 원하네. 예, 제3형에는 쌍유추가 있습니다. 쌍쌍자에 허를 유, 다할 주자를 씁니다. 울퉁불퉁한 형태의 바위에 두 줄기 물이 흘러 동탕하며 용을 소리 내니 나도 모르게 두렵네. 흘러가며 어찌 모래와 자갈이 막는 것을 싫어하리. 근원이 있는 활수는 끝내 창강에 도달할 수 있으리. 제4형에는 세심년이 있습니다. 씻을 세자, 마음심자, 못연자를 씁니다. 수심이 깊은 맑은 연못, 티끌, 마음 씻어내니 이곳에 이른 나를 깊이 성찰하게 만드네. 상수리나무는 능히 찬물의 맑은 성품을 알아 일부러 봄과 여름에 높은 그늘로 덮어주네. 제5형입니다. 반타석이 있습니다. 소반반 비탈질타에 돌석자를 씁니다. 흐르는 냇물을 막고 있는 오래된 반타석. 빛남은 비온 후에 보는 것이 가장 좋네. 티끌을 모두 씻어내고 본 모습을 드러내니 원래 물의 기운은 사시에 차가운 것이라네. 예, 제6형은 현운대입니다. 거물현, 구름운, 돈대 대자를 씁니다. 대의 구름을 멀리서 바라보니 수묵화처럼 현모하고 어둑한 소나무 가지에 섬세하게 안개가 어울렸네. 또한 알겠으니 구름이 무심하게 오고 가는 곳에 짝으로 어울리는 선학은 몇 살이나 되었을까? 예, 제7형은 피람입니다. 붓필에 바위 암자를 씁니다. 바위의 전기가 모여 노필봉이 되었는데 둥근 몸체의 뾰족한 끝에 물이 떨어져 내리네. 옆으로 뻗어나온 숲을 멀리 허공에 글자를 쓰니 누가 조물주의 조화수를 알겠는가. 제8형은 반연입니다. 너럭바위 반 벼루 연자를 씁니다. 별의 전기가 변화하여 이 반연이 되었으니 어찌 석공의 조탁과 단련을 필요하리. 속이 훤히 보이는 현담에 용이 산다 하는데 구름을 쫓아서 변화하여 어느 때에 나타날까. 그리고 제9경은 고폭입니다. 북고의 폭포 폭자를 씁니다. 울부짖는 몇 길의 폭포는 두 길을 두드리고 물소리가 높았다 낮았다 하고 머금다가 다시 토하네. 떨어지는 폭포물이 보태어져 얼마나 차가웠는가. 나라 걱정하며 인간 세상에 비가 되기를 원하네 입니다. 제10형은 평천입니다. 평평할 평자에 내천자를 씁니다. 험난한 곳을 모두 지나 갑자기 평평해지니 어지러운 산봉우리 낮은 곳에서 시야가 열리네. 어리석은 내가 감히 인지의 요산 요수를 말하리. 수풀에 가득한 새는 노래를 하네. 예, 삼위헌집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이제 문화유적입니다. 무학일리 선덕비군이 있습니다. 이 비석군은 성주호 건설 전 봉두에서 신성리로 통하는 도로변에 있었던 비석들로 성주호 건설로 1996년 봉두리의 백운정과 무학리, 넉바우 마을 사이 국도변 소공원으로 옮겨 세웠습니다. 옮겨 세운 비석은 참사 도공준 모혜택 불망비입니다. 화강암의 상단을 둥글게 마감한 호패형으로 높이는 113cm, 폭은 39cm이고 병잔연기에 기가 전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수 선덕 불망비가 있습니다. 화강암 상단을 모주김한 귀접이 형식으로 높이는 90cm, 폭은 32cm, 두께는 11cm의 작은 비석이며 전면에 갑잔연의 연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 김일규 선덕 불망비가 있습니다. 화강암 재질로 높이 80cm, 폭은 27cm, 두께는 11cm, 비신 위에 화강암 비갓을 올렸습니다. 전면에 1968년 6월의 연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김명달 여사의 공덕 불망비가 있습니다. 비신은 5석으로 화강암 비갓을 올렸습니다. 비신 높이가 105cm, 폭은 42cm,
두께는 17cm에 새긴 돌로 1971년 5월 23일 사치마을 일동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학 1, 2 넉바위에는 동제단이 있습니다. 마을 입구 왼편 개울 위에 돌로 쌓아 놓은 것 같은 단이 있고 옆에는 노송 한 그루가 있습니다. 넉바오 마을에서 매년 정월 대보름에 동제를 지내던 곳으로 전해지며 민간 신앙으로 전해오던 동제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문화유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학 1, 2 배바오가 되겠습니다. 그게 표층제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임진왜란 때 견마이로 전룡의 충의를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1960년 지은 건물입니다. 건물은 배바오 마을 서편 구릉지에 동양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배바오와 무학정이 있습니다. 마을 아래 대가천인 굴곡을 이루는 지점에 돛담배 모양을 이룬 바위가 있는데 이곳이 한강 전구가 대가천을 노래한 무월구곡 중 제3곡인 무학정 배바오입니다. 성주호 건설 전 이곳 무학정 앞 넷 바닥에는 귀암괴석이 첩첩이 쌓여 있어 풍광을 더했으나 성주호 수몰 지역으로 편입되어 돌이 모두 채취되었습니다. 2005년경 성주군에서 배바위 위에 정자를 세워 풍치를 더하고 있고 2014년부터 무월구곡 경관가도 정비사업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능군 전용 신도비가 있습니다. 마을 아래 국도변에 있고요. 이수와 기부를 갖춘 일반형으로 전체 높이는 306cm, 비신 높이가 180cm입니다. 상단의 전설을 내면으로 돌리고 아래로 비문을 새겼습니다. 1936년 세웠으며 비문은 수암 이강이 짓고 이 명강이 전설을 송홍래가 글씨를 썼습니다. 무학 1위 안챙기입니다. 묵방서당이 있습니다. 마을 도로변에 있는 건물로 건대 유학자 사미연 장복추의 학닥을 추모하여 문도들이 1971년경 건립한 서당입니다. 묵방서당은 처음 장복추가 1892년경 묵방마을에 은둔하기 위해 집을 짓고 자은정이라 제호하였습니다. 이곳에서 학문을 강마하고 후진을 교육하던 장소로 장복추 사후 문도들이 다시 건물을 세워 묵방정사라 편액하고 계를 이어왔으나 건물이 퇴락하여 현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무학 1위 챙기에는 사미연 장선생 장수지소비가 있습니다. 마을 동편에 있는 벌바오에서 묵방천 따라 30-40m 올라가면 암벽 아래 건세 유학자 장복추 문도들이 그의 행적을 기념하기 위해 1992년 세운 비석입니다. 비 크기는 높이가 170cm, 넓이는 64cm, 두께는 30cm 위에 58cm 높이의 사각 이슬을 올렸으며 앞면에는 사미연 장선생 장수지소비라 새겼습니다. 비 우측에는 높이 130cm, 넓이 46cm, 두께 15cm의 비신이 30cm 높이 비갓을 덮고 전면에 사만 조공 귀영 귀대비라 새긴 비석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울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손태진의 타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타인이었고 지금도 타인이지만 잘 봤던 한순간에 짓궂은 만남도 있었지. 우연히 시작되었던
그날의 작은 인연이 내 야윈 가슴 속에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아 그렇게도 빨리 끝날 인연이라면 맺지 못할 사랑이었다며 처음부터 우리 서로 만나지도 않았어야 좋았을 것을 심술 굳은 그 인연 하필 우릴 찾아와 왜 이다지 가슴 아프게 하나 그렇게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당신과 나였나 그렇게도 빨리 끝날 인연이라면 맺지 못할 사랑이었다면 처음부터 우리 서로 만나지도 않았어야 좋았을 것을 심술 굳은 그 인연 하필 우릴 찾아와 왜 이다지 가슴 아프게 하나 그렇게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당신과 나였나 우릴 찾아와 왜 이다지 가슴 아프게 하나 그렇게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당신과 나였나 하필이면 당신과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이제 2부 네브라스카 주 체험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말 LA를 거쳐서 네브라스카 주 놀폭시로 공동체 일을 도우며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 2년 동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LA 공항에 도착한 며칠 뒤에 15명이 탑승하는 경비행기로 놀폭을 가는데 1시간쯤 지나서 비행기가 작은 공항에 착륙하였습니다. 벌써 다 왔는가 했는데 승객을 보니 몇 사람은 짐을 들고 내리고 일부는 짐을 두고 내렸습니다. 손가락으로 아래를 가리키며 놀폭 했더니 고개를 젓습니다. 모든 승객이 내려서 따라 내렸는데 비행기의 주유소에는 탑승객 모두가 내려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을 더 가서 놀폭에 도착하니 공항에 저를 마중 나와 있어서 안심했습니다. 공항에서 한참을 달려 공동체에 도착하여 2년 동안 머물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모임을 마친 후 방으로 들어와서 커튼을 여니 맑고 푸른 하늘에 은하수와 별들이 반짝였고 보름달이 너무나 맑게 떠 있었습니다. 한국의 보름달이 저를 따라 여기까지 왔구나 하며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네브라스카 주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못한 지역이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네브라스카주는 미국 중부의 대평원에 있는 주이고 위성 도시의 중심이 되는 도시인 주도는 링컨입니다. 면적은 20만 520제곱킬로미터고 인구는 192만 명입니다. 네브래스카라는 이름은 주 전체를 흐르는 강인 플랫 강을 부르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말에서 유래했는데 평탄한 강이란 뜻입니다. 북쪽으로는 사우스다코타주, 동쪽으로는 아이오와주, 남동쪽으로는 미주리 강을 끼고 미주리주가, 그리고 남쪽으로는 캔사스주, 남서쪽으로는 콜로라도주, 서쪽으로는 와이오밍주와 접하고 있습니다. 총 6개 주와 마주하고 바다를 접할 수 없는 내륙 지역으로 기후가 건조합니다. 노스 플랫처럼 북미에서 드물게 냉대에 동계 건조 기후를 띠는 곳도 있을 정도입니다. 네브라스카 주의 역사 초기에는 독일계 이주민들이 많이 정착한 주로 1900년 주 인원의 15%를 차지합니다. 오늘날 네브래스카 주에서 가장 큰 집단 인구는 독일, 아일랜드, 영국, 스웨덴, 체코, 멕시코 계통의 주민들입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인구는 주로 오마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와 46대 부통령 딕 체니가 출생한 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드 자동차는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세운 자동차 회사로 오마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버크셔 해드웨이 회장인 미국의 기업인이자 투자가인 워렌 버핏도 1930년 8월 30일 오마하에서 출생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는 오마하 소속 컬럼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뛰어난 투자 실력과 기부 활동으로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립니다. 2010년 기준으로 포브스지는 버핏 회장을 세계에서 세 번째 부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기준으로 버핏은 29억 달러, 약 3조 5천억 원 상당의 버커셔 해서웨이 주식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며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버핏은 총 자산 규모 692억 달러, 약 82조 1100억 원으로 세계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958년 3만 1,500달러를 주고 산 집에서 아직도 살고 있고 매일 아침은 3달러가 조금 넘는 맥도날드로 아침 메뉴로 해결합니다. 검소한 삶을 살지만 자선재단을 설립해 막대한 돈을 기부하고 있고 소득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부자 정세를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브라스카주에서 유학한 유명한 한국인으로는 유한양행의 창업자 유일한 박사가 있습니다. 미국은 기부 문화가 장착되어 누구는 무명으로 가톨릭 단체에 금액을 기부하여 정서를 보내주기도 하고 누구는 대학교에 건물을 지어 기부하므로 건물 입구에는 기부자 내외의 흉상과 내력을 기록해 놓기도 합니다. 사람보다 소가 많은 깡촌 주답게 스포츠는 대학 풋볼 네브라스카 대학교로 대학 풋볼 정규 시즌인 9월부터 11월 토요일은 캠퍼스가 있는 링컨 시내에 네브라스카 대학교 풋볼팀의 깃발인 N자가 깃발이 어디든 걸려있을 정도입니다. 주 스쿨 에이드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전통 가톨릭 단체인 성 베드로 사제 형제의 신학교인 과달루페의 성모 신학교가 이 주의 덴튼에 있습니다. 선사시대 주민들이 네브라스카 지방에 10,000년과 25,000년 전 사이에 살았을 것으로 보는데 과학자들은 땅에 묻힌 채로 발견된 연장과 무기 조각을 근거로 추정합니다. 1700년대에 유럽 탐험가들이 네브라스카 지방에서 일부 인디언 종족들과 접촉을 하였습니다. 미주리, 오마하, 오토와 퐁카 인디언들이 강을 따라 농사와 사냥과 낚시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포니족은 들소를 사냥하고 콩, 옥수수와 호박을 재배하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종족들, 특히 북부에 살던 라코타 수족과 남부에 살던 코만치족과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포니족은 백인 정착자들과 친하였고 포니 수색대원들은 미국 육군이 전쟁에서 수족과 사이엔족에 대항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아라파오족과 사이엔족, 코맨치족과 수족은 네브라스카 서부에서 사냥하였고 사냥감을 찾기 위해 옮겨 다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 백인 정착자들에게 저항하였습니다. 다른 인디언 종족들은 동부에서 온 백인들이 그들의 터전에서 몰아내어 네브라스카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네브라스카에 정착한 마지막 인디언 중에 원래 위스콘신에 살던 위네바고족과 미네소타에 살던 산티스족이 있었습니다. 백인들은 처음에 위네바고족을 아이오와로 그리고 나서 미네소타와 사우스다코타로 몰아냈습니다. 1863년과 1864년 위네바고족은 후에 서스틴 카운티가 된 것으로 달아났습니다. 1863년 산티스족은 미네소타로부터 이주하도록 강요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사우스다코타로 이주하였고 1866년 거기서 네브라스카 북부로 들어왔습니다. 오마하족, 산티스족과 위네바고족은 현재 주의 보호구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메리카 원주민은 1928년에야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21세기 초 아메리카 원주민은 미국의 567개 부족을 이루며 약 3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언어는 영어를 쓰지만 원주민들끼리의 언어도 쓰는데 종류가 176가지나 됩니다. 호녀를 포함하면 500만 정도 거주하고 있고 인구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100만 명 이상이 원주민 보호구역에 거주합니다. 원주민 보호구역은 자치구역으로 인정받아 주와 별개로 원주민들만의 행정부와 사법부 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어느 정도 연방법에서 자유롭고 자기들만의 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료 부문도 일반적인 미국 시민들과는 달리 연방 정부 소속 준군사 조직인 연방 공공보건서비스 부대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있으나 보호구역에 사는 원주민 개개인은 연방정부에 대해 투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투표를 하려고 하면 자치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원주민 보호구역 내의 사회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편입니다. 가령 원주민 보호구역 중 가장 가난한 동네인 사우스다코타주의 판리지 원주민 보호구역은 인구의 절반이 빈곤층이고 80%가 실업자며 1인당 소득도 6,000불 정도에 불과하고 평균 수명도 50세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범죄 문제도 심각한데 범죄율이 백인의 3배나 되고 교도소 수감률도 9.4%나 되어 미국 평균 수감률 7.6%보다 더 높습니다. 성폭행 문제도 심각한데 알래스카의 원주민 여성 성폭행 피해율은 미국 평균의 1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살률도 굉장히 높아 미국 평균 자살률의 12배나 됩니다. 원주민들 사이에선 조혼이 흔한데 10대에 혼인하여 자식을 가지고 30대면 손자, 손녀까지 봅니다. 원드랍 룰의 폐해 때문에 문명화된 5부족은 자기 사회에 편입된 흑인들을 내쫓으려고도 했고 일부는 혈통 보존을 위해서라며 부족민들끼리 건친상간까지 시키는 상황입니다. 보호구역 내에서는 카지노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이 지역에서는 카지노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도박업에 대한 법률은 주 정부의 소관이지만 도박에 대한 인식이 한국처럼 매우 나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는 도박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원주민 보호구역이 카지노 운영이 가능한 것은
이곳이 법 효력 정지 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면세와 카지노로 모은 돈으로 학교 및 장학금, 복지기금을 조성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삼류 직종에 종사하며 하루를 겨우 먹고 삽니다. 이유는 카지노로 돈을 많이 벌면 변호사 단체의 일부 일정 수익 부분을 바쳐야 해서 실제 원주민들이 가지는 순수익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원주민 부족들은 보호구역 내에 카지노를 들이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이랍니다. 카지노를 유치하기 전 원주민 보호구역 성인 남자들 대부분은 술과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고 가족들에게는 폭력을 휘두르고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수없이 체포당해서 감옥에 아예 붙어 사는 신세가 될 만큼 삶이 어려웠습니다. 카지노를 유치하고 나서 실업률이 50%에서 4%로 떨어졌으나 원주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기를 쓰고 카지노를 유치하려 혈안이 되어 있을 만도 합니다. 심슨 가족에서도 이러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카지노를 묘사한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원주민 보호구역 내에 대한 시선이 나쁘고 많은 원주민들이 도박에 빠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외에 큰 보호구역은 관광 상품화하여 여기에서 나오는 원주민 전통무용과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체험 등 관광 수입으로 연명하는 곳도 있습니다. 미국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아직까지 거의 독자적인 보호구역 공동체 내에서 살고 있습니다. 원주민 사회가 워낙 엉망이라 결코 좋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관련법 때문에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백 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분리되어 살 수 없는 지경입니다. 분리되어 살자니 사회 및 경제가 엉망진창인데가 마약 및 술,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거나 돈을 대부분 카지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 원주민에 대한 정부 예산을 삭감하자 원주민들이 반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라구나 푸에르블로족 출신의 대부 할런드 연방 하원 의원을 내무부 장관에 지명하여 파격적인 인선이 완성되어 바이든 행정부에서 원주민 출신 첫 강요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울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정훈의 수산나가 되겠습니다. 쌀쌀한 바람 부네 날리는 엉덩이 가을은 깊었네 꿈은 사라지고 모진 바람을 견디리 지는 해 잡을 수 없으니 인생은 허무한 나 그네 봄이 오면 꽃 피는데 영원히 나는
생은 허무한 나그네 봄이 오면 꽃 피는데 영원히 나는 가네. 예, 음악 잘 들으셨습니까? 계속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원주민 보호구역 내에서 그들만의 전통을 지키는 축제를 엽니다. 축제 기간에는 여러 지역에서 관광을 오는데 저의 단체에서도 간다기에 따라갔습니다. 기념품으로 작은 수공예품이 대부분이었는데 목걸이, 귀걸이, 팔찌, 열쇠고리와 짐승털로 만든 여러 장신구 등을 팔았습니다. 인디언들이 자기들의 악기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천천히 발을 움직이며 장단을 맞추며 추었습니다. 관광객들도 그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며 춤을 추며 네 박자로 마지막에는 오른쪽 발 뒤꿈치를 힘주어 꽉 눌렀습니다. 춤 사이가 쉬워서 따라해보니 출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춤을 박자에 맞춰서 혼자 출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원주민들의 표정은 무표정했으며 분위기는 조용해 보이나 뭔가 밑바닥에는 소리 없이 저항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성 인디언들은 머리 한쪽 일부를 길게 길러 가늘게 한 가닥을 닦고 다닙니다. 공항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양복이나 평범한 옷을 입고 다니지만 머리를 보면 원주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을 가면 유심히 보기 바랍니다. 나라에서는 원주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주 정부는 지원금을 넉넉히 주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들은 의식주에 불편함이 없으니 아등바등 돈 벌며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 삶의 무력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그들의 삶을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말이 있듯이 백인들이 원주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소멸하게 하는 정책이라는 말을 내막을 아는 사람이 해주었습니다. 미주리, 오토, 포니 인디언들은 1870년대와 1880년대에 네브라스카로부터 이주하도록 강요되어 현재 오클라호마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1876년 퐁카족도 네브라스카를 떠나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퐁카족의 지도자 스탠딩 베어는 1879년 그들 중 몇몇을 주로 돌아가도록 지도하였습니다. 1999년부터 네브라스카 주지사를 지낸 마이크 조 헨스는 205년 조지 워싱턴 부시 아래에서 농무부 장관이 되기 위하여 지사직을 떠났고 2008년에 미국 상원이 되는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그 해에 네브라스카주는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들을 갈라놓았습니다. 네브라스카주와 메인주는 주 전체의 우승자로 자동으로 가지 않는 전체의 선거인단을 가진 단 2개의 주들입니다. 일리노이주 상원 버락 오바마는 네브라스카주의 두 번째 의회적 구역인 오바마 지역에서 선거인단을 주장하였고 애리조나주 상원 존 메이케이는 주 4개의 남아있는 선거인단들을 획득하여 오바마가 총선에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으로는 네브라스카주의 고용과 국내 총생산 양쪽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많은 주의 서비스업들은 오마하와 링컨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있습니다. 오마하는 중서부의 금융 중심지고 미국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 중 하나인 뮤추얼 오브 오바마가 이 도시에 본사를 두었습니다. 오바마는 보험회사들과 다른 비즈니스들의 큰 지주회사 버크셔 워든 헤든웨이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요 식품 가공과 유통회사인 커네그라 푸즈와 국가에서 가장 큰 철도회사인 유니언 퍼시픽 철도가 오바마에 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성냥처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도중에 기차 만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차는 승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물류 이동용으로 객차 칸이 30칸 이상은 좋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오바마로 가는 길에 옆길 철도에 기차가 지나가는데 20-30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호텔과 식당, 소매상들이 오바마와 링컨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도인 링컨은 정부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정부 서비스업에는 전기의 공익사업과 군사기지 운영이 포함됩니다. 네브라스카 주는 공적으로 모든 전기 서비스를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소유하는 단 하나의 주입니다. 미국 전략사령부의 본부가 벨뷰 옆에 있는 오퍼트 공군기지에 있습니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미국 핵무기 병력과 군사공간 운영, 미국의 핵과 장기에 달하는 병력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조정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식품 가공업은 네브라스카주의 주요 제조업입니다. 정육과 곡식 제품은 네브라스카주에서 식품 가공업에서 소득 대부분을 마련합니다. 큰 정육 공간지대는 주의 동부와 남중부 지역에서 운영됩니다. 도살장이 오바마에 있다가 1994년 놀폭시로 이전되어 공장 근로자 가족들이 따라 옮겨왔습니다. 네브라스카주는 세계에서 정육 포장업의 주요 중심지 중 하나입니다. 오바마 지역은 주의 곡식 제품의 가공을 위한 주의 주요 중심지입니다. 아침 식사용 시리얼과 사료는 주요 곡식 제품들입니다. 화학과 기계공업도 주요한 제조품입니다. 약품은 네브라스카주의 주요한 화학 제품이고 주로 링컨과 오마하에서 생산됩니다. 오마하 지역에는 공장지대는 주의 가장 중요한 기계 종류인 농기구를 제조합니다. 합성 금속 제품과 의료용품과 교통수단으로 주로 주의 남중부와 서부에서 생산됩니다. 농장과 방목지들은 네브라스카주 대지의 90% 이상을 덮고 있습니다. 네브라스카주의 주요한 농축산물은 유구, 옥수수, 돼지, 콩과 밀입니다. 네브라스카주는 이 모든 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요한 주로 순위에 올라 있고 특히 중부지방에 많은 관계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작은 넓고 넓은 농장에 아주 긴 대형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는데 스프링클러가 180도로 돌아갔다가 되돌아오고 있어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는 자리에는 길이 나 있었습니다. 농토가 넓으니 씨앗과 농약 뿌리는 것은 헬리콥터로 하고 물 주는 것도 모두 기계로 하여 농장에는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가축과 축산물은 네브라스카 주 농업소득의 대략 이상을 마련합니다. 유구는 주에서 가장 중요한 축산물이고요. 샌드힐스와 주의 서부에서 자라는 풍부한 잔디, 사육용 풀들이 유구 사육을 위하여 좋은 사료를 마련합니다. 어떤 농부들은 젖소를 사육하고 우유는 다른 중요한 농장 소득의 근원입니다. 소는 대량으로 사육하기 때문에 겨울이 길고 추워도 밖에서 방목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농장이 멀리 바라보는 곳을 지나가는데 등에 눈을 잔뜩 쥐고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소의 품종에 따라서 누렇고 검고 검붉고 각양각색이라 우리나라의 누런 황소 종류만 보다가 이런 다양한 품종을 보면서 신기했습니다. 돼지는 네브라스카주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축산물입니다. 네브라스카 동부는 국가에서 중요한 돼지 사육지 중의 하나입니다. 가금류 농장도 이 지방에 있습니다. 수확물은 네브라스카주의 농장 소득의 절반 아래를 마련합니다. 주의 주요 수확물인 옥수수는 중부와 동부 지역들에서 자랍니다. 주의 다른 중요한 수확물들은 건초, 대두와 밀입니다. 건초 대부분은 대평원 지방, 특히 북부 지역에서 자랍니다. 대두 지배지 대부분은 틸 평원 지방에 있으나 네브라스카주 밀 재배지의 대부분은 서부에 있습니다.
네브라스카주에서 자라는 다른 수확물은 수수와 귀리, 감자, 호밀과 사탕물을 포함합니다. 광업은 석유와 포틀랜드 시멘트는 네브라스카주의 주요한 채굴물입니다. 주 원유의 대부분은 사이엔, 던디, 히치콕, 킴볼과 레드윌로 카운티들에서 생산되고 포틀랜드 시멘트는 캐스 카운티에서 생산됩니다. 건설 회사들은 플래트 협곡에서 온 모래와 자갈을 이용하고 제조업자들은 벽돌과 타일과 도기를 위하여 네브라스카 동부에서 온 점토를 이용합니다. 주의 석회암은 건설과 시멘트를 만들거나 흙 처리를 위하여 이용됩니다. 사이엔과 두얼 카운티들은 주에서 주요한 천연가스 생산지입니다. 승용차로 지역을 지나가다 커피숍에 들어가면 낮 동안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노는 곳으로 개인 컵을 샵 전반에 두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1860년에 28,841명에서 1950년에 132만 5,500명, 그리고 2010년에는 182만 6,300명이 그다음 2019년의 추산으로는 193만 5천 명입니다. 2000년 미국 인구조사국은 네브라스카주에서 171만 1,0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인구는 2000년 조사국에 의하면 네브라스카주에서 50개 주 중 38위에 올랐습니다. 네브라스카 주민의 55%는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삽니다. 메트로폴리탄 지역에는 링컨, 오마하 카운실, 벌러프, 아이오와와 아이오와 주 수시티가 있습니다. 주에서 가장 큰 도시 오마하는 주요 식품 가공업과 거래의 중심지고 보험, 전화 광고와 보건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주의 도의자 두 번째로 큰 도시 링컨은 교육과 정부와 소매상의 중심지이고요. 주의 세 번째 큰 도시인 벨뷰는 오포드 공군기지와 함께 남쪽 가장자리를 가릅니다. 그랜드 아일랜드는 주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이고 중요한 제조업과 식품 가공업과 유통의 중심지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브라스카 주의 다른 12개 도시들만이 10,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네브라스카 주 삶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울 학당을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미국 민요 음발이 되겠습니다. 음발은 1873년 태어났고 60년이 지난 후에도 미국인 애창곡 1위입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는 조금은 허무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김옥경이 영국 유학 시절 자취방 창문을 통해 어느 영국 노부부를 보았는데 그때 그들의 자식들이 방문해서 노부부의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이 곡을 지었다고 합니다. 김광석이 불러서 더 유명해진 노래이기도 합니다.